안녕하세요. 책사입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상계조막은 한양 도성에서 서남쪽으로 약 16분 떨어진 마포나루 어귀에 있었다. 마포나루 혹은 상계나루라고도 불리는 이곳은 한양을 거슬러 오는 장사배들과 사람들로 항상 부쩍였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곳에 다양한 사람들만큼이나 괴이하고 신기한 이야기가 모여들었다. 여러 명이 한 방에 묵었는데 그 중에 한 젊은이가 어색한 분위기를 깨고 입을 열었다. 23년 전 일입니다. 종훈이 목소리를 가다듬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종훈의 아버지 온호는 춘추관 수창관이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그 글을 보여주셨습니다.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눈치채신 게지요. 종이를 받아든 종훈은 아버지 온호에게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온호가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 부끄러움의 기록이다. 의아해하며 글을 읽던 종훈은 깜짝 놀랐다. 종이 뒷면에 적힌 날짜를 보고는 더욱 놀랐다. 아버지가 쓴 시점은 사건의 발생하기 5년 전이었기 때문이었다. 온호는 아들에게 자석 책자에 대해 말해주었다. 앞으로 종훈이 해야 할 일도 온호는 그 종이를 춘추관 수창관 최고참에게 전해주라고 했다. 춘추관에 들자마자 종훈은 병찬을 찾아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종이를 내밀었다. 병찬은 부끄러움이 그거를 들여다보았다. 이거였구만. 그가 보았다는 것이. 아버지가 책자를 봤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종훈의 무릎에 병찬이 고개를 끄덕였다. 예전에 그가 나한테 상담한 적이 있었네. 읽은 내용까진 말하지 않았지만 들었습니다. 종훈이 중얼거렸다. 어째서 자신이 감당하지도 못할 일을 알아야 합니까? 어째서 그 무게를 등에 짊어지고 살아가야 하느냐고요. 자네 아버지랑 똑같은 말을 하는구먼. 병찬이 깊이 한숨을 쉬며 따라오게 춘추관 지하의 꼬불꼬불한 미로 안으로 들어갔다. 병찬은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내 종훈에게 열어보라고 했다. 상자 속엔 누렇게 빛바랜 종이들이 보관돼 있었다. 병찬은 종훈을 남겨놓고선 뒷짐을 진 채 느릿느릿 발을 끌고 사라졌다. 병찬이 떠난 뒤에도 종훈은 한참 동안 넋을 놓고 앉아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어디선가 한 줄기 바람이 불었다. 바람과 함께 저만 찢어 희뿌연 형체가 어린거리며 자신에게 다가왔다. 마침내 떨리는 마음으로 얼굴을 본 순간 종훈은 혹 하고 숨을 들이켰다. 피투성이 얼굴에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모양새를 보니 사람이 아닌 게 분명했다. 하지만 귀신이 무슨 말을 하려고 자신에게 나타난 것인가. 남자가 손을 뻗어 종훈에게 얇은 책자 하나를 건넸다. 남자가 건넨 책자를 받아들였다. 종훈은 남자가 건넨 책자를 바라보았다. 연한 자색 책자였다. 표지엔 아무런 제목도 없었다. 종훈은 가슴이 떨렸다. 책장을 넘기자 첫 장에 이때 말하지 않는다 라고 적혀져 있었다. 다음 책장을 열자 말하는 자 목숨으로 대가를 치를 것이다 라는 글귀가 나왔다. 종훈은 불안한 심정으로 책장을 넘겼다. 무언가 엄청난 것을 보게 된 것 같아 가슴이 쿵덩쿵덩 뛰었다. 다음 장부터는 공백이 계속되고 제일 마지막 장에 빨간 글씨로 무언가 적혀져 있었다. 큰 화가 일어날 것이요. 머리 위에서 남자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종훈이 번쩍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눈앞엔 아무도 없었다. 조금 전까지 손에 들고 있던 자색 책자도 흔적 없이 사라졌다. 종훈은 집으로 돌아와 방문을 닫아 걸고 자신이 책에서 읽은 내용을 종이에 남겼다. 130년 뒤인 경술년, 치욕스럽게 나라를 빼앗기다. 한참 동안 자신이 쓴 글을 내려다보고 있던 종훈은 뒤편에 제 이름을 적어 놓았다. 경자년, 사관, 박종훈 쓰다. 종훈은 마지막으로 춘추관에 들려 자신이 쓴 글을 병찬에게 전했다.
병찬이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하려 하자 보지 마십시오. 자색 책자에서 읽은 글입니다. 봉투를 열려던 병찬의 손이 딱 멈췄다. 노인의 손이 가늘게 떨리는 걸 종호는 놓치지 않았다. 그래, 지금 알려선 안 될 테지. 한양을 떠나겠습니다. 종훈이 말했다. 혹시 책 내용 때문인가? 종훈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충격이 클 거란 걸 충분히 이해하네. 아직 젊으니 더 그럴 걸세. 하지만 그렇게 달아나는 건 아니지 않나? 달아나는 게 아닙니다. 종훈이 말했다. 기근이라면 홍수라면 하다못해 전쟁이라 해도 이렇게 막막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나라를 빼앗긴다니 대체 어찌해야 좋단 말인가? 그런 상황에서 자신이 무슨 일을 더 할 수 있단 말인가? 차라리 그 책자를 안 받더라면 회한이 밀려왔다. 그랬으면 자신은 지금도 전도 유망한 인재라는 소리를 들으며 출세길을 차근차근 밟아갔을지도 모른다. 빈 바구니와 꺾인 낚싯대를 뒤로 한 채 종훈이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손은 비었지만 가슴은 새로운 계획에 희망으로 가득 찬 것 같았다. 주위엔 붉은 노을이 서서히 번지고 있었다.